오늘 주제는요, 경매 고수가 되려면 변화하는 시대를 예측하고 빨리 움직여라로 정했습니다. 또는 경매 고수가 되려면 시류를 잘 알아야 한다로 정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과거에 사주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주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는 이유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죠. 내비게이션이 가끔 틀린 길과 이상한 길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내비게이션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가 훨씬 많죠. 심지어는 과속을 하다가도 그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서행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경찰 입장에서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간첩 같은 거죠. 자기의 어떤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거니까. 내일 비가 올 확률이 80%라고 일기예보가 나오고 여러분들 눈에 봐도 비가 올 것 같은 분위기가 보이면 우리는 아침에 우산을 챙깁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날을 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름 예측하고 살고 있죠. 만약에 일기예보가 없다면 편하게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고기 잡으러 밖에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인공위성을 띄워서 일기예보를 보는 것도 사실은 모두 다 우리의 일상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서 예측하고 대비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지금 뭐 일본 후지산의 화산 문제도 어마어마한 그 높은 과학력으로 화산에 대해서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야,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데 조만간 뭔가 될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이런 장비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사주팔자는 저에게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하게끔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경매 고수가 엄청 드물듯이 사주팔자 고수는 더 드뭅니다. 그런 사실도 모르고 야, 사주 그런 거 봐봤자 다 틀리던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사람 명사수가 총을 쏘면 상대가 다 죽어요. 근데 쏘는 실력이 없는 사람은 바로 눈앞에 갖다 놔도 못 맞추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총이 약하다, 별 소용이 없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예, 누가 쏘느냐에 따라서 총은 무섭게 되기도 하고 별로 겁나지 않게도 되는 것처럼 어떤 사주팔자에 관련된 학문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맞기도 하고 완전 틀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이런 비유를 해줘야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혜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사주팔자를 공부했던 것은요, 내 인생에 언제가 비 오는 날이고 바람 부는 날인지, 그리고 언제가 화창한 날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죠. 화창하고, 더 열심히 해도 무리가 없을 만한 시기에는요, 이리저리 재면 오히려 손해 아닙니까? 그때는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밤잠 안 자고 24시간을 48시간 쓰듯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바람이 부는 시기고 조심해야 될 시기다 그러면 조금 덜 싸돌아다니고 조금 덜 무리한 투자를 안 하는 걸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정장 입고 나갑니까? 갖춰둔 장비도 없이? 아니죠? 예. 뭐든지 어떤 그 환경적인 건 여러분들이 고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사주를 공부를 하긴 했지만요. 고수도 아니고 중수도 아니고 대충 그냥 배워만 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시간 되고 나이가 더 들면 학문적으로 좀 파볼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주제는 경매 고수가 되려면 변화하는 시대를 예측하고 빨리 움직여라로 정했는데 사주팔자에 내비게이션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생각 궁금하시죠? 예, 사람들 중에는 경매가 좋은지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경매가 망한 집을 산다, 나쁜 집, 남의 집을 뺏는 것이다라는 말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경매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그죠? 돈이 없다고 한탄만 할 줄 알지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경매가 돈이 되는 줄은 어렴풋이 알지만 의지가 약하고 열정도 약해서 금세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경매가 돈이 되는 줄 명확히 알고 바로 눈앞에서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이거 꼭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세 번째 사람이 정말로 성공하고 그럴 것 같죠? 문제는 뭐죠? 제대로 된 경매 실무 기술을 배울 수 없다는 한계가 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열정만으로 될 것 같습니까? 의지만으로 될까요? 방법을 모르면, 방향을 모르면 삽질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즉, 경매 실무 기법, 돈을 만들어내는 기법을 고수에게 직접 전수받는 것은 엄청 드물고 힘든 일이죠. 그게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전에 경매 직원을 뽑는데 면접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차피 일 시켜 먹을 건데 경매는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격리 직원을 뽑거나 주방장을 뽑으면 그 사람이 입사한 후에 엑셀을 가르치고 요리를 가르치고 사람을 씁니까? 아니면 이미 경력 사원, 아니면 이미 자격증이 있는 자, 아니면 이미 배워온 사람을 가르칩니까? 경매 회사이지 경매를 가르치는 회사는 아니죠. 예, 그 정도 수준의 어떤 마인드도 없는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더 많이 입사 지원을 합니다. 희한하죠? 경매 회사에 들어오는데 경매를 모르는 놈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가르쳐달래요. 무슨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요? 웃기죠? 기도 안 찰 일입니다. 누구는 돈을 몇백만 원씩 내고 와서 배우는데 누구는 직원으로 내가 왔으니 가르쳐달라 공짜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요즘에 대기 오염이 오면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이상해졌습니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